지금까지 여정의 핵심이 되는 문장 중 하나가 프란츠 카프카의 편지 글이었습니다. 대학생 카프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때려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만 한다. 우리가 독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어붙은 우리 머릿속을 깨뜨리기 위해 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머릿속 두루뭉술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죠.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저자의 생각을 통해 미처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뭔가를 정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독서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책을 읽기만 한다면 머릿속 생각이 정리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번의 강의를 통해 조탁 독서를 배웠죠. 오늘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생각 정리를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와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려 해요. 생각 정리를 도와주는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첫 시간 나눴던 만다라트가 생각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생각 정리의 도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마인드맵을 알아보려 합니다. 영국의 교육심리학자 토니 부자는 IQ 150이 넘는 천재들의 그룹 멘사의 회원이었죠. 천재적 두뇌를 가진 그였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여러 많은 생각을 어떻게 정리정돈해서 하나의 멋들어진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고심하던 어느 날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토니 부잔이 발표한 한 자료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중 1위에 랭크된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화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철학자, 수학자, 심지어 물리학자, 해부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그는 다양한 업적을 남겼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인류 최고의 천재 반열에 올린 무언가를 꼽으라면 단연 메모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즉시 메모를 했습니다. 때로는 글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를 땐 스케치로 남겼죠. 토니 부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여러 메모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인드맵은 자아뇌와 운의 이론을 따르는데 우리 뇌의 일부는 글로 적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한쪽의 뇌는 그림이나 직관적인 이미지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마인드맵은 우리 뇌를 풍성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인드맵을 가리켜 천재들의 생각 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도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마인드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은요, 말 그대로 마음의 지도, 생각의 지도라는 뜻이죠. 나뭇가지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보면 큰 줄기가 있고 잔 가지들이 있죠. 마인드맵은 중심 생각에서 뻗어나간 큰 줄기와 그 줄기에서 다시 한번 뻗어나가는 잔 가지들의 연결입니다. 마인드맵은 또 우리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뉴런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여러 돌기와 잔 가지들은 각양각색의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들을 합니다. 마인드맵 역시 뉴런과 같은 모습으로 생겼어요. 여러 정보들이 서로 연결된 우리 두뇌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기로 할게요.
가장 먼저 종이를 가로로 둡니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가로냐고요? 한 가지 생뚱맞은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 TV는 왜 가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뇌가 가로형을 안정적으로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중앙에 우리가 기록하고 싶은, 정리하고 싶은 중심 주제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처럼 이미지로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심 주제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중앙에 중심 주제를 그렸다면 이제 주가지라고 부르는 굵은 줄기를 그릴 차례입니다. 몇 개를 그려야 하냐고요? 주가지의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만다라트와 큰 차이를 보이죠. 몇 개를 그릴지 고민하기보다 중심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세부 주제를 굵은 주가지에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주가지들은 각기 다른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여기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 주제는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셨나요? 그 다음은 부가지를 그릴 차례입니다. 세부 주제들로부터 다시 한번 뻗어날 가지들을 그릴 차례인데요. 이미 생각한 바와 같이 주가지보다는 얇은 가지를 그려야겠죠. 또 하위의 개념이나 생각이 있으면 계속해서 가지를 통해 연결하고 또 연결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심 주제에서부터 세부 주제, 하위 주제 등으로 가지를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생각 정리 방식이 마인드맵입니다. 가끔 그리다 보면 이걸 여기에 붙여야 될지, 이 가지에 붙여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연결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그리고요, 창의성이란 그저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카이스트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후에 기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인드맵이 유용하겠죠? 생각들을 정리해서 적고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연결하고 조합하다 보면 무언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뜩이게 될 겁니다. 오늘도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주제라도 좋습니다. 주제 하나를 정하고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라는 책에서 인상 깊게 본 대목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런 대목인데요.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야 할 미래 세대에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생각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독서하고 생각하는 훈련들을 통해 부디 여러분들이 이 변화의 중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